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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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지금 내 얼굴 어떠니 항상 난 숨이 막히고 답답해 다 들어. 오늘 9월 19일 첫 노래로 선우정아의 삐뚤어졌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알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무게가 나만 누르진 않을 텐데. 네, 오늘 9월 19일 첫 노래로 선우정아의 삐뚤어졌어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나름대로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추석이 이번에 조금 길었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맞나요? 아니구나. 저번 주 수요일이구나. 저번 주 수요일부터 그 어제까지 한 닷새 정도 이렇게 연휴가 계속됐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일할 때는 모르지만 놀 때는 시간이 금방 가요. 네, 참 뭐 이것저것 먹고 뭐 놀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네요. 네, 어느새 또 월요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 때는 그 이제 쉴 때는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안에서 조금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역시나 좀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새 또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저쪽 옆에 일본 쪽에 태풍이 가서 그런지 비도 오고 지금도 비 오고 있죠. 비도 오고 그래서 기온이 좀 내려갔어요. 이제 진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쌀쌀해요. 저녁에 이게 좀 자려고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좀 옷이 좀 반팔 입기에는 조금 좀 쌀쌀하죠. 네, 낮에는 좀 뭐 반팔 입어도 상관이 없긴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좀 감기가 들 수 있으니까 좀 긴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얇은 거라도 좀 입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약간 요럴 때 그 막 한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날씨가 오락가락 막 이렇게 되게 더웠다가 뭐 이렇게 추웠다가 그리고 뭐 낮에는 더웠다가 저녁 아침 저녁에는 조금 날씨가 추웠다가 약간 요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감기가 잘 걸리니까 요럴 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오셔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저희 보이는 라디오도 참 듣다가 또 요 노래 듣고 싶다 하시면 또 신청곡도 주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2B 블루의 내 곁에 서 있어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B2B 블루의 내 곁에 서 있어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 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 상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요즘에 TV에 드라마 중에 질투의 화신인가? 네, 뭐 질투의 화신 맞나? 네, 그런 드라마를 해요. 요즘에 제가 그 드라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궁금해서 한번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은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나?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남성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여튼 뭐 이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냐라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유방이 여성 고유의 상징이고 남성에게도 있나라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성에게도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하긴 하지만 그 유방 조직이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성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요. 단지 확률이 굉장히 적을 뿐이죠. 네. 보통 이제 남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유방암의 한 100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 1% 정도 내외로 이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아직 뭐 이렇게 확인된 거는. 그리고 여성 유방암 환자들보다도 한 10년 정도 늦은, 네, 한 60대 정도에 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를 전후로 해서 그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그 이제 그 발생하는 그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늦은, 네, 한 60대 정도에 이제 이게 그 발생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한 뭐 50, 60 이 정도 지나가면은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약간 뭔가 그 약간 호르몬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남성이 좀 더 그 60대 정도에 걸리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주로 그 이제 남성 유방 걸린 사람들을 이제 조사했더니 60대 정도에 좀 많이 걸린다라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연령대에 유방암이 안 걸린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의 0.6%에서 3% 정도, 많게는 3%에서 적게는 0.3% 정도, 요 정도가 남성 유방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그 남성 같은 경우에 여성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 유방암에 대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아마 정확하게 그 알려져 있는 게 한 0.6% 정도인데 알려지지 않은 약간 좀 비밀을 좀 붙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의료 기록을 좀 지우거나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한 3% 정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복지부의 암 등록 자료에 의하면은 1996년도에 21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쪽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유방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남성 유방암이 많이 발생되는 그쪽이 이제 이집트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 남성 유방암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쪽에 풍토병이 주혈흡충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 주혈흡충증과 그 남성 유방암이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웬만한 그 추측만 하고 있고 네, 정확하게 이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지금 열심히 그 이제 머리 좋은 양반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건강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조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영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이조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영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남성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그 유방암의 원인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은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나오긴 하는데 이게 한 20대 정도, 30대 정도까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남성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좀 증가가 돼가지고 약간 여성화 되거든요. 남성 호르몬도 이제 조금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남성 유방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뭐 고열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되긴 하는데 특히 유전성 질환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에서 14배나 남성 유방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의 증상으로는 통증 없는 혹이 한쪽 유방에 이게 만져진다는 것이 가장 흔해요. 한번 이제 남자분들 네, 한번 만져보세요. 그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것들이 있나? 만약에 있으면은 바로 그냥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혹은 보통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슴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중에 한쪽에만 치우 있는 것이 보통이고 그리고 모양도 조금 이제 불규칙하고 약간은 조금 단단한 네, 약간 혹같이 이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흔히 남성의 유방에 혹이 만져지는 병으로는 여성형 유방이 있는데 남자가 이제 그 여성처럼 이제 가슴이 좀 나오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여성의 유방인데 이때는 주로 그 양쪽 가슴이 그 이제 비슷한 크기의 혹이 만져져요. 네, 보통은. 네. 그리고 만져져도 그 혹이 단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드러운 혹이 만져집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춘기라든지 뭐 노년층에 오고 그 위궤양약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약 같은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간 기능의 저하,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에서 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런 액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남성 유방암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만져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두에서 뭔가 피라든지 뭔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한번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가면은 그 유방 촬영술이라든지 아니면 유방 초음파, 뭐 새침세포 같은 검사법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TV 그거 보니까 그 남성이 이거를 진단하려고 가가지고 이제 치료 받을 때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픈가 봐요. 네. 저는 뭐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TV에 보니까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치료는 남성 유방암도 여성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요법, 뭐 방사선요법, 뭐 항암화학요법, 뭐 그리고 이제 호르몬요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수술요법 같은 경우는 여성 유방암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게 가슴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슴 보존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와 유방 전체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을 잘라내는 어떤 변형 근치 유방 절제술이 주로 이용되고 종종 흉근에 그 암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가슴에 있는 근육을 조금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서 남성 유방암이 전이를 일으킨 경우에는 호르몬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심할 경우에는 그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 있죠? 네, 그 밑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절제를 하죠. 네, 잘라내서 그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네.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이제 항암 그 화학요법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있긴 한데 뭐 사실 남성 유방암의 예후는 그 일반적으로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남성의 경우는 유방암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네, 그냥 가슴이 아프면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남자가 유방암에 걸린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유방암인데 그냥 이게 지나가다가 뒤늦게 이 유방암을 발견하면은 이 암세포가 뭐 흉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게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성 유방암과 같은 진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별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찍 발견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제 가슴에 뭔가 잡힌다, 만져진다. 그러면은 그냥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행히 저는 뭐 안 만져지지만 네. 남자의 경우는 그 유방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괜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어색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창피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네, 창피한 건 잠깐이지만 아픈 거는 계속 평생 갈 수 있으니까 아프면은 그냥 병원을 가서 전문의한테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저희 그 가족에서는 네, 저희 집안 사람들은 이제 유방암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나 뭐 우리 누나나 뭐 이렇게 걸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제 그 와이프가 될 네, 그쪽 집안이 이제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제가 같이 병원 가가지고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고 그 이제 정기 검진 같은 거 받아보자고 하고는 있긴 하는데 그 이제 제 여자친구는 좀 무섭다고 가기 싫다고 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언제 한번 좀 병원 가가지고 한번 검진을 받는 건 좋으니까 네, 한번 검진을 받아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가족끼리 같이 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종합 검진 같은 것들 종합 검진은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뭐 이렇게 날라오지 않더라도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검진을 받는 게 좋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병 걸리기 전에 이렇게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아예 그냥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게 최고예요. 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남성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라디오에서 남성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주변에 남성분들 이제 아내분이면 남편 이렇게 가슴 한번 쓱 한번 만져보시면서 뭐 있나 이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에서 이제 뵙는데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같이 갔어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갔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네,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어떤 여행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전통 시장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 동부의 탄자니아에 가면은 세렝게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인간의 존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 무한 경쟁도, 적자 생존도, 약육 강식도 아닌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지켜지는 야생의 세계, 수백만 년을 이어온 삶의 규칙이 살아있는 동물의 왕국, 바로 탄자니아 세렝게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그 대륙의 동부 쪽에, 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탄자니아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킬리만자로의 발치에 깃든 나라입니다. 이제 방랑에 몸을 실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떤 그 꿈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곳이 바로 이 세렝게티인데, 바로 탄자니아의 국립공원에서 만나는 야생동물입니다. 사륜구동 차를 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야생동물을 찾아다니는 사파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파리는 스와힐리어라고 그 이제 아프리카 이제 언어가 있어요. 네, 그 사파리라는 뜻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프리카 말로. 플라밍고의 고향, 마냐라 호수와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의 무대가 된 세렝게티, 지구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 응고롱고로에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제 지내다 보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경험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땅을 딛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곳은 야생의 삶을 그대로 이어온 동물들의 세계로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여기 가면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동물들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은 그저 어떤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방문객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거나 이제 이 특별한 여행의 시작은 마냐라 호수입니다. 이곳의 주연 배우는 300만 마리에 이르는 플라밍고. 네, 이 플라밍고가 약간 그 분홍빛을 띠는 약간 백조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조류예요. 네, 근데 되게 이쁘게 생기긴 합니다. 차를 타고 달리면 그 이제 동물들을 찾아가는 게임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에 플라밍고뿐만 아니라 뭐 벨벳 원숭이라든지 임팔라, 뭐 부시벅, 코끼리, 얼룩말, 기린, 하마 같은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손을 슬쩍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야생의 동물과 대면하는 어떤 그 첫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렬합니다. 네. 보통 동물원 가서 이 동물들을 구경하면은 사실 그냥 구경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서 진짜 보면은 진짜 코앞까지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어떤 그 풍경이 있잖아요. 그 넓은 초원에 막 저 멀리에서는 막 기린이라든지 얼룩말 같은 애들이 막 뛰어댕기고, 내 코앞에서는 막 코끼리 같은 애들이 막 코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약간 그런 광경들, 뭔가 탁 트여져 있는, 네, 어떤 우리에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이제 탁 트여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렬해요. 네. 별들이 쏟아질 듯한 이제 빛나는 캠프에서의 첫 밤을 보내고, 이 아침이 되면은 다시 동물들을 만나고 달려갑니다. 성질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하마들도 보고, 어떤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나들이 가는 어떤 다정한 아빠 코끼리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만화라든지 뭐 어떤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하마가 되게 온순하고 귀엽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마가 굉장히 성깔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프리카 쪽 가가지고 하마 봤다고 해가지고 하마 되게 귀엽다 해가지고 한번 만지려고 다가가면 큰일 납니다. 네, 하마가 한 성깔 해요. 거기다가 하마 보면은 어금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번 그냥 끝납니다. 네, 하마가 무는 힘이 악어보다도 더 세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게 된다면, 거기 이제 비포장 흙길에서 올라온 어떤 먼지를 온몸으로 빨아들이면서 이제 또 오랫동안 이 세렝게티를 달리게 되면은 진짜 그 뭔가 그 느낌이
뭐라고 표현하지? 정말 색다릅니다. 네, 인간이 차에서 내리지 못한다는 걸 아는지 여기 이 세렝게티의 동물들은 사실 뭐 인간이 지나가든 뭘 하든 별로 이제 상관을 안 해요. 무시합니다, 거의. 네, 심지어 그 이제 동물들을 보러 몰려온 차량을 방패 삼아서 그 사냥에 열중하는 사자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암사자와 한 1m 거리에서 한 눈을 한번 맞아보면은 이야 진짜 그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무섭죠. 네, 근데 여기 그 가면은 이 차가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철책 같은 비스무리한 걸로 이제 차를 이제 감싸놔가지고 이제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사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바로 코앞에서 창문 바로 앞에서 이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이 무섭죠. 네, 혹시라도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런. 네. 동물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초원만 살필 게 아니에요. 나무 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레오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과서라든지 TV에서만 보던 굉장히 진귀한 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게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애들, 네, 나무 잘 타는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초원 위로 밤이 찾아와서 캠프장에 이제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 이게 얼룩말이라든지 뭐 타조 같은 애들이 슬그머니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잠시 들어서는 듯 정말 여기는 이 세렝게티는 동물들의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준의 이해에게 그리고 그린나래의 괜찮아졌어 이렇게 두 노래 듣고 동물들의 세계 세렝게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경준의 이해에게, 그린날의 괜찮아졌어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 같은 어떤 단어들로 묘사해 왔는데 하지만 이제 뭐 정작 여기 와서 이 세렝게티에 가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보다 훨씬 공정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배가 고파야만 사냥에 나서고 가젤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에 나섭니다. 초식 동물들에게는 이제 사자의 용맹함에 맞설 수 있는 그 나름의 무기들이 있어요. 뭐 좋은 눈이라든지, 뭐 빠른 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뚱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 사자라고 쉽게 사냥에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사자가 뭐 사냥을 잘한다, 뭐 이런 편견이 있긴 하는데 사자가 아무래도 이제 포식자의 어떤 대표적이라서 그 이제 초식 동물들은 잘 도망댕겨요. 그래서 한 7번, 6번 정도는 사냥을 해야 한 번 이제 잡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사자가 사냥하기가 조금 어렵대요. 네. 어쨌건 이제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실패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 좌절하지도 않고 성공으로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사냥에 성공해서 신선한 고기로 배를 채우고 나면 사자는 고기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일어섭니다. 그 뒤로 초원의 청소부라고 하는 하이에나라든지 뭐 독수리, 까마귀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배를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누구도 과역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배가 다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지요. 네, 인간만이 끝없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 코스는 이제 응고롱고라고 이제 지구에서 가장 큰 분화구인데 안개가 자욱한 새벽길을 헤치고 이 분화구로 가면은 안개를 거치고 이 먼 산에 이마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분화구에는 호수랑 강도 있어요.
무리지어 어슬렁거리는 사자떼라든지 아니면 그 뒤를 따르는 하이에나들을, 그리고 이제 늘 함께 다니는 누라든지 얼룩말, 뭐 그리고 이제 먹이를 찾아다니는 뛰어다니는 치타라든지 아니면 코뿔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주위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원의 시간이 나름의 어떤 질서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데, 끝없이 펼쳐진 초원, 이 세렝게티는 이제 스와힐리어로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렝게티가 위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별들이 내려오고 달이 뜨고 뭐 약간 이런, 그렇게 이제 하루가 가고 또 다시 하루가 찾아오게 되는데, 텐트에서 잠을 깨서 바라보는 초원의 새벽 풍경은 굉장히 고요하면서 평화롭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그 좀 안전한 곳에서 텐트를 한번 치고 자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요것도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 아니면 괜히 또 텐트 치고 자다가 하이에나가 쓱쓱 들어가지고 같이 자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 그냥 그 숙소 가서 자는 게 낫겠죠. 네, 안전한 게 최고니까. 네, 이곳 그 세렝게티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흘러가요. 몇 시간이 지나도 사자는 계속 가재를 노리며 앉아 있고, 표범은 나무 위에서 계속 잠을 자고, 가젤은 계속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사냥에 나선 동물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치밀하게 순간의 모든 것을 거는데,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달리는 야생의 동물들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이 변방으로 밀려난 자연은 경이롭기만 하는데, 왠지 이곳에서 이것만으로도 약간 충분하다는, 뭔가 이제 봐야 할 모든 것을 다 봤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세렝게티 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면 눈을 감아요. 이제 푸른 초원이 아득한 어떤 지평선을 이루고, 뭔가 이제 기린들이 긴 목을 우아하게 흔들면서 걷고, 뭔가 줄무늬 옷을 차려입은 얼룩말들이 고개를 숙인 채 풀을 뜯고, 그리고 이제 사자가 저쪽 끝에서 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는 약간 요런 느낌? 네.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흰 눈을 인 킬리만자로의 이마가 보이고,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지구에 왔던 이들이 온전히 살아남아서 대대로 이어져 온 자연의 법칙을 지켜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세렝게티 여행을 하는데 그 코스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야생의 동물을 찾아가는 여행은 보통 사파리 그리고 게임 드라이브라고 말을 해요.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마냐라 호수 그리고 응고롱고로 분화구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묶는 놀선 사이클트라는 이제 코스예요. 해발 고도 900m에서 1800m에 이르는 마냐라 호수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마리가 넘는 플라밍고와 하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전설의 어떤 신화의 땅이 바로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인데, 그 이제 동물의 왕국, 네, TV에서 하는 그 동물의 왕국도 여기에서 찍는 거예요. 네, 나무가 없는 광대한 평원 위로 펼쳐진 14,763km 제곱킬로미터의 굉장히 넓은 공원은 포식자들의 세계예요. 이게 얼마나 넓으면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거의 한 전라도 경상도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거의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마지막 코스인 응고롱고로는 세계 자연무산이에요. 마른 들판과 초원 더불어서 이제 숲이 있는 이 분화구는 야생의 동물들이 마사이 부족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마사이 부족은 이곳에서 어떤 방목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제 여기 또 가면은 또 멋있으니까 다양한 동물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 정도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하루 이제 보고 집에 가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한 3박 4일 정도 여기서 이제 숙소 잡고 이제 구경하시다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렝게티에서 이제 여행하기 좋을 때가 한 6월 말 정도에서 10월 달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건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는 날보다는 이제 비가 안 온 날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때에
그 이 세렝게티 가서 보는 게 이 시기에 강이라든지 물 주변에 동물들이 쉽게 이제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보기도 좋고 초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무성하지 않아서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게 이 6월 말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요 정도 기간이 이제 날이 좋다 보니까 그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때 몰려요. 피크 시즌은 6월에서 8월 정도 이 두 달 정도고 한 9월이라든지 10월 달 정도는 이제 약간 좀 피크는 조금 지난 그런 시간이라서 만약에 이 세렝게티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때 요맘때쯤 네 요맘때쯤 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사파리 시기에는 어느 국립공원에서 어떤 동물들을 볼 것인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는 우기가 12월부터 그 다음에 6월 정도예요. 야생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기에는 이제 물을 찾아서 국경 너머인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이라는 곳으로 동물들이 많이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서 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싶으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참고로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야생 동물들의 새끼가 하루에 한 8천 마리 정도 이상 태어나는 어떤 뭔가 그 세렝게티 그쪽 쪽에서는 어떤 러브 시즌이 그 정도 되니까 네. 그때 뭐 이제 좀 귀여운 새끼들을 보고 싶다면 한 2월 정도 때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 탄자니아로 가는 바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같은 곳을 경유해서 탄자니아의 수도 다레살람이나 아니면 케냐의 나이로비까지 간 다음에 아루샤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다레살람에서 아루샤까지는 버스로 한 9시간 정도 그리고 나이로비에서 아루샤까지는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버스를 타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케냐의 나이로비로 간 다음에 버스 타고 한 5시간 가는 게 그나마 좀 낫겠죠? 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가는 게 좋아요. 한 4명 정도? 네. 한 4명 정도가 한 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네. 아류샤에서 동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갖고 움직여야 돼요. 믿을 만한 어떤 여행사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숙소를 머물 것인가 또 정해야 되고 네. 그 이제 숙소마다 하루에 지불해야 하는 어떤 가격들도 이제 다르니까 저예산 여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만약에 좀 이 캠핑하는 게 좀 어렵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숙소를 정해서 그 숙소에서 이제 식당도 달려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러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캠핑을 할 거라면 망원견 같은 거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캠핑에서 그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저 멀리 있는 이제 동물들을 이제 구경하면서 네, 뭐 사진도 찍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 또 그 신기한 게 여행자들을 위해서 열기구 사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한 1시간 정도 세렝게티를 둘러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얼마인지는 제가 이게 못 찾아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쪽에 수원에 가면은 수원 화성 볼 수 있게 열기구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한 사람당 한 10,000원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행자들한테 이제 관광비로 이제 먹고 사는 곳이니까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한 4, 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렝게티 갔다 오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열기구 타보신 분들은 얼마였는지 제보 바랍니다. 네, 약간 궁금하네요.
네. 이번 2부 시간은 세계 속으로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탄자니아 세렝게티 이야기한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동물의 왕국 비스무리한 걸 이제 보다가 저기 어딘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세렝게티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세렝게티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2부 이제 월요일 2부 시간이 세계 속으로인데 어떤 다른 나라에 어떤 여행하고 싶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곳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찾아서 여행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주세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남성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뭔가 그 추석 연휴가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다시 좀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니까 약간 좀 피곤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으면서 어떤 그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그런 피로가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이는 라디오 들으시면서 피로도 조금 이제 날려버리시고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세요. 그럼 제가 노래도 막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추석 연휴 동안 어떤 그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읽어드리고 노래도 그 알맞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쯤에서 또 슬쩍 물러나야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유재석 엑소의 댄싱 킹 들으면서 저는 오늘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는데 잠시 후 3시 정도부터 또 저희 시민 DJ가 또 하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